저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법과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 본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적어야 되는지, 또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최적화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최적화된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편집하기도 힘든 이 동영상을 시간을 더 소모를 하면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 카테고리 영역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PC에서든 모바일에서든 이 영상 카테고리 내에서 자기가 홍보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됐을 때 이 영역에 노출이 되는 거죠.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카테고리가 최상단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검색을 하고 나서 이 동영상 카테고리가 먼저 눈에 띄니까 이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는 거죠. 동영상 표지나 동영상 안의 내용 중에 자신의 업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기재를 해둔다면 고객은 그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이 쓴 글을 통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이 글을 읽는 방문 지속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방문 지속 시간이 자신의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블로그의 평균 사용시간은 193초죠.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보통 상위 노출시키려면 자기가 쓴 글에 고객이 읽게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다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글이 최상위에 노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사용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올리셔야 돼요. 이 영상이 평균 사용시간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동영상을 제작을 하실 때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람, 그리고 영상 시간, 그리고 사운드, BGM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이미지나 사진들, 영상 화면을 뜻하는 거예요. 이 요소들 중에서도 사운드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유사성을 구별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같은 음성이라든지 같은 사운드, 같은 이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블로그는 저품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게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원인 중에 하나가 동영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 이미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거나 똑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양질의 컨텐츠는 방문 지수 시간을 높이는 효자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만든 제작하고 편집한 영상이 컨텐츠의 내용이 상당히 질이 높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방문한 고객은 그 영상을 지속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문 지속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이 효과로 인해서 자신의 글은 상위 노출에 근접하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좀 더 말하면 이 방문 취소 시간은 블로그에 대한
지수를 높이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직접 찍은 영상,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나 사물이나 배경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이 직접 나오게 영상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의 해상도와 품질이 중요해요. 편집을 하실 때 인코딩을 따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UHD 이상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베가스나 이펙트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해상도를 자신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UHD 이상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봐도 4K가 나오죠. 4K 이상 뽑아두면 거기에 고객이 선택을 하고 선택폭이 넓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상의 해상도는 UHD 이상 설정을 하셔서 인코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녹화나 편집, 출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유료 프로그램으로는 베가스, 프리미어,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디컷, 다운팟 인코더, 그리고 윈도우 10 무비 메이커. 이 무비 메이커는 윈도우 1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사라지게 됐는데요. 기본 내장된 프로그램은요. 따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향후에 제가 따로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인코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점은 베가스랑 프리미어, 이펙트 사용하는 부분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제가 무료 프로그램인 반디컷이나 다운팟 인코더, 윈도우 10 무비 메이커를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사 영상이나 재활용을 올리지 마세요. 자기가 썼던 이미지나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올리는 반복적인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사 영상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배경 음악과 음성을 달리하게 되면 유사 영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카테고리에 노출을 시킬 때는요. 이 영상에 확인이 가능한 자신의 사무명과 전화번호를 오토마크 형식으로 혹은 자막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고객이 연락처를 확인하고 컨택이 가능하게끔요. 그리고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2분이에요. 2분의 영상 길이를 목표로 만드시고요. 영상 컨텐츠의 질이 높다면 영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겠죠? 고객이 그만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방문 취소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요.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다거나 촬영할 방법 혹은 장비가 없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셔서 올리시면 돼요.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경우에는 화면 구성은 사진이나 자기가 만든 이미지 사용하시고요. 사운드는 자기의 음성이라든지 BGM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배경음악은
반드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BGM 혹은 무료 음원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을 해본 적이 없거나 나는 도저히 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녹화 프로그램 중에 오캠이나 캠타시아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캠은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녹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고 자기의 블로그를 작성 중인 그 화면을 순서대로 드래그하면서 스크롤 내려가면서 그 화면을 녹화를 시키면서 자기의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사운드는 녹화 시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경음악도 자기가 따로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과 배경음악이 녹음이 되면서 화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글을 쓴 그 내용 자체가 녹화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사항이에요.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동영상 카테고리 영역에서 노출을 시킬 때는 이 블로그에 있는 동영상보다는 네이버 TV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줍니다. 현재는 그래요. 자신의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포스팅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에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 본문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적화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번 강의 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블로그를 발행을 하려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설정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제, 공개 설정, 발행 설정, 그리고 태그 편집이에요. 태그 편집 같은 경우는 제목에 사용한 키워드를 본문에 샵을 붙여서 그 키워드를 넣게 되면 태그 편집에는 자동으로 붙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발행 설정 같은 경우는 댓글호형, 공감호형, 검색호형, 블로그 카페 공유, 본문 호형, 외부 공유, 홍용, CCL 표시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공개 설정은 당연히 전체 공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제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 설정 공간이 보이는데요. 약 28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여기에 자기 해당하는 영역을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보이는 이 카테고리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 체크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또 포스팅 글을 발행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 카테고리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이 주제를 설정하는 이유는 제가 초기에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초기에 시작하는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의 카테고리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카테고리 영역에서 자기가 홍보할 키워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쌓아 올려간다면 자기의 해당되는 그 영역과 키워드에 한해서 자신의 전문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성과 신뢰도 지수가요.
블로그 지수를 총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키워드나 다른 주제 카테고리에서 그 블로그 지수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올라가게 되면요, 따로 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안 해도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단기간 안에 상위 노출도 시킬 수 있고 자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물론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애써 키운 블로그가 결국에는 저품질로 가게 돼요. 결국에는요.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지켜봤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결국에는 다 저품질로 가게 돼요. 편법을 사용하시면 결국에는 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애써 키운 블로그를 원하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블로그 상위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상위 노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매크로나 마케팅 프로그램 없이도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꾸준하게 강의 내용대로 부지런하기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